다음에 114페이지에 특수변압기 봐보세요. 특수변압기 중에서 이 단권변압기가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단권변압기가. 특수변압기에서 첫 번째 단권변압기. 자, 우리 그림하고 약간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그려지면 되냐면, 자, 보세요. 여기 가운데를 쪼개서 하나가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를 우리가 이 명칭을 불로건선이고요. 요놈을 우리가 직렬건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을 V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부하, 저는 2를 V2라 할게요. 이쪽을 I1이라고 하고요. I2라 할게요. N1, N2라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이 단권변압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교재에 보면 1차와 2차 권선이 1차 권선이 있고 2차 권선 이 말이에요. 1차, 2차 불로권선, 직렬권선 이 말이에요. 이 1차와 2차가 뭐예요? 공통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공통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1차와 2차에 공통된 건선을 가진 변압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권 변압기는 주로 승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승합용 또는 강압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승합용, 강압용. 자, 먼저 여기서 정의를 할 것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변압기잖아요. 이게 변압기의, 자, 변압기 용량이겠죠. 변압기 용량. 자, 변압기 용량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무슨 용량이란다? 이거를 전격 용량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놈을 무슨 용량? 자기 용량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변압기 용량이 뭐다? 전격 용량 또는 뭐다? 자기 용량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선로예요, 선로. 그러면 이거는 뭐다? 부하 용량이겠죠. 부하 용량. 그래서 부하 용량이라고 하고 선로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부하 용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출력이죠. 출력이잖아요. 요놈은 출력이에요. 요놈은 2차 출력이에요. 2차 출력. 건수비는 의미 없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단권 변압기에서 우리 교재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전압비는 똑같은 말이에요. V2 해갖고 A분의 1이니까. 자, 자기 용량이 뭐라겠어요 또? 등가 용량이라 하겠죠. 그 다음에 부하 용량. 부하 용량이 뭐예요? 자, 그러면 부하 용량은 어떻게 생겼어요?
보세요. 이 차 출력이죠. 우리가 변압기는 뭐로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근데 변압기는 출력이 뭐다? 1차가 아니라 뭐예요? 2차요. 아시겠어요? 2차라고, 2차. 1차가 아니라 2차란 말이에요, 2차.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변압기 용량에서 부하 용량은 뭐예요?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2차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I2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V2잖아요. 그러면 요놈은 어떻게 돼요? V2 곱하기 뭐예요? I2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V2 곱하기 I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용량을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용량이 뭐예요? 이걸 잘 변압기 뭐예요? 용량이잖아요. 변압기 용량. 그러면 자기 용량은 변압기의 용량인데 거기는 잘 보십시오. 이 값이 무슨 값이에요? V2고요. 이 값이 무슨 값이에요? V1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V2에서 뭐를 빼서 여기가 V2잖아요. 요놈이 뭐예요? V1이잖아요. V1 빼서 용량이죠. 용량이니까 뭐를 곱해야 돼요? 전압에다가 뭐를 곱해야 되냐고. 전류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류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V2고 여기가 V1이니까 요놈이 만약에 100V고 요놈이 50V라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I2로 곱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자기 용량. 그러면 거기 식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부하 용량분의 뭐? WP는 필요 없어요. 부하 용량분의 뭐? 자기 용량이라겠죠? 자기 용량이 무슨 용량이다? 변압기 용량이요. 자, 부하 용량이 얼마예요? V2, I2죠? 예? 그 다음에 자기 용량이 뭐예요? V2, V1에 I2죠? 예? 그러면 두 개가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온다? V2분의 V2 마이너스 뭐? 이게 뭐다? 부하 용량분의 뭐다? 자기 용량. 자, 그러면 V2 마이너스 V1인데 그러면 잘 보십시오. V2가 커요? V1이 커요? 그러면 요놈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VH에 VH 마이너스 뭐? VL 하이 로우 하이 로우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 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자 보십시오.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자,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이에요. 자, 단권 변압기 한 대. 이건 한 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 대. 한 대는 어떻게 돼요? L이죠? 예? 자, 한 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가 있어요?
Y개선 있죠? Y개선. Y개선. 그러면 변압기는 뭐 있으세요? Y개선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델타개선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또 나와요? V개선도 나올 거 아니에요? 개선이니까. Y개선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죠? Y개선 딱 보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압기 한 대 용량하고 Y개선은 어찌다? 같다. 이? 같다. 그 다음에 V개선은 몇 대예요? V개선은 몇 대냐고? 응? V개선은 몇 대? 2대요. 계산해 보니까 요놈이 얼마다?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얼마가 더 들어간 거예요? 루트 3분의 2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델타개수는 몇 대예요? 델타개수는 몇 대? 3대죠? 아니, 우리 책에는 지금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잖아요. 2분의 루트 3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2분의 루트 3이니까 뭐예요? 0. 얼마가 돼요? 2분의 루트 3이면 0. 얼마가 되냐고. 0.866이 되죠. 2분의 루트 3이 아까 변압기에서 어디에 나왔어요? V개선에서 이용률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0.866이잖아요. 예? 아, V개선은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3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델타개선은 몇 대예요? 3대죠. 그래서 델타개선은 여기가 얼마다? 루트 3이고 VH하고 VL을 곱했죠. 그 다음에 VH의 제곱, VL의 제곱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많이 물어봐요. 이 식을. 가장 기본적인 식은 뭐예요? 이거예요. 한 대. 이거를 많이 물어볼 거라고. 한 대.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단권 변압기인데 이렇게만 물어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단권 변압기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장단점. 첫 번째, 장점. 지금 단권 변압기는 1차와 2차가 공통된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코일에서 생기는 손실이면 동선도 있고 뭐예요? 철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철선과 동선이 어찐다? 크다, 작다? 작다. 철선하고 동선이 어찌다? 작아, 작다. 그러면 철선하고 동선이 작다는 말은 효율이 어떻게 생겼어요? 효율이. 맞죠? 이거는 P상전력이에요. 그러면 이게 PI하고 PC죠. 그러면 이게 철선하고 동선이잖아요. 요놈이 작죠? 작죠? 그러니까 뭐가 높은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효율이 어쩌다?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여기에 보시면 이 단권 변압기의 특징이 뭐냐면 누설 자숙이 작습니다. 누설 자숙이. 누설 자숙이 작으면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 전압 변동률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돼요? 누설 자속이 작다. 작으면 전압 변동률은 커요, 적어요? 적다. 전압 변동이 적다는 말은 전압 강화가 진다는 뜻이에요. 작다는 뜻이겠죠. 이해하셨어요? 전압 변동이 작다는 말은 전압 강화가 작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1차 건선과 2차 건선이 한 몸뚱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뭐가 된다? 소형하다. 소형. 작다 그 말이에요. 크기가 작다. 그런데 이 단권 변압기라는 것은 보세요. 여기가 지금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이게 절연이 안 돼요. 절연이. 그래서 단점은 단점. 뭐가 어렵다? 절연이 어찌다?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렵다. 절연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왜? 1차와 2차가 지니까 한 몸뚱아리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의 가장 큰 단점은 또 뭐냐면 단락전류가 커요. 단락전류가 크다. 이게 단권 변압기의 장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나온 걸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PT하고 뭐가 나왔어요? CT 나왔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PT, CT. 자, 이 계기형 변성기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고압 회로에 전압과 뭐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압 회로에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회로에 접속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겠죠. 응? 직접 회로에 접속을 시켜버리면 문제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뭐다? 계기형 뭐를? 변성기를 써서 하겠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접 회로에 접속하지 않고 계기형 변성기를 이용해서 측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찌입니까? 위험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전압 측정용은 뭐고? 전압력 측정용을 뭐라고 하고? PT를 하고 전류 측정용을 갖다 뭐라 한다? CT라 하자 그 말이에요. PT.
이게 포텐셜 트랜스포머 이런 말이겠죠. 뭐 커렌트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용돼 이거를 갖다가 뭐냐? 전류 증후를 PT 그러면 뭐다? 계기형 변압기 그 다음에 CT 그러면 뭐다? 변류기를 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계기형 뭐? 변압기. 여기는 뭐다? 변류기. 이 말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PT하고 CT를 쓰겠다. 그러면 이 PT하고 CT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자 PT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PT가 보면 그러면 PT라는 말은 뭐예요? 계기형 변압기는 뭐예요? 뜻이 계기형 변압기는 고압을 갖다가 뭐로 바꾸는 거예요? 응?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이란 말을 써요. 바꾼다고. 변성하는 기구죠. 예? 고압을 뭐로?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하는 기기. 그러면 CT는 뭐예요? 응? CT는 변류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죠. 이렇게 하겠죠. 그거는 계기라고 하겠죠. 기구가 아니라 계기라고 하겠죠. 측정기니까. 그런데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하는 계기고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는데 그러면 고압은 1차 측이고 저압은 몇 차 측이에요? 2차 측이 되잖아요. 예? 바꿨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그랬죠. 2차 측은 반드시 몇 볼트가 돼야 된다? 110볼트가 돼야 된다. 응? 2차 측이. 그러면 CT도 어떻게 돼요? 2차 전류가 어떻게 돼요? 2차 측이. 2차 측이 어떻게 되겠어요? 몇 암페어로 고정시켜야 된다? 5암페어로 고정하라. 그 말이에요. 5암페어. 그래서 PT는 2차 측을 반드시 몇 볼트로 만들어야 된다? 110볼트로 만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계기형 변압기하고 계기형 변기에서 만약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냐? PT를 점검하기 위해서 PT를 점검. PT도 점검할 수도 있고 CT도 점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PT를 점검, CT를 점검하면 1차 측하고 2차 측이 있는데 2차 측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PT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측의 전원을 차단해야 된다. 전원을 차단. 응?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T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부하에 공급되는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부하란 말은 1차 측이 아니라 2차 측이잖아요. 그러면 부하에
공급되는 전류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그 앞에다가 뭐를 시켜야 한다? 뭐를 시켜야 한다? 단락시킨다. 단락이에요. 그래야 부하로 안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PT를 점검하기 위해서 2차 측의 전원을 차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를 한다? 퓨즈를 어쩌라? 개방시켜라 그 말이에요. 차단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를 시켜야 되고, PT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뭐를 시켜야 되고, 개방을 시켜야 되고, CT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뭐를 시켜야 한다? 이거 잘 나와요. 아주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자, 우리가 A라는 자체가 잘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이, A라는 자체가 V2분의 V1이죠. 그 다음에 NO2분의 N1이잖아요. 예? 그래서 V2분의 V1, 그 다음에 NO2분의 A1,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냐? 우리가 이 B를 PTB라고 합니다. PTB.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A라는 자체가 NO2분의 N1, 그 다음에 I2분의 I1분의 I2죠. 응? 그런데 요놈을, 자, 보세요. A분의 1이 되면 뭐가 돼요? NO1분의 NO2가 되고, 그 다음에 I2분의 I1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I2분의 I1, NO1분의 NO2, 예? 이거를 무슨 비라 하자? 무슨 비라 한다? CTB예요. 예? 이거는 무슨 비? PTB. 여러분 뭐? 반대로 바꿨잖아요. 바꿨어. 그래서 여러분을 무슨 비라 한다? CTB라 하자. 그러면 보세요. V2분의 V1은 NO2분의 뭐예요? N1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V1을 물어보면 V1은 NO2분의 N1에 뭐가 돼요? NO2분의 뭐? NO1에 뭐예요? V2죠? 그러면 이 V2가 무슨 값이다? 전압계 무슨 값? 지시값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압계 지시값이에요. 요놈은 어떻게 돼요? 요놈은 I1은 어떻게 가요? I1. 응? I1은 뭐예요? N1분의 뭐예요? I2죠. 응? 그러면 이게 무슨 비예요? 전류비요? 무슨 비? CTB잖아요. CTB. 그러면 I1은 CTB 곱하기 뭐다? I2다. 그러면 I2가 뭐예요? 무슨 값? 전류계의 무슨 값? 지시값이 되겠죠? 요놈이 전류계 지시값이에요. 전류계 지시값. 그래서 I1은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I1은 뭐에? CTB에 곱하기 무슨 값? I 뭐다? 2다. 그 말이에요. I1이. 이해하셨어요? 그게 지금 115페이지에 여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결선은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무슨 결선이라고 하냐면 지금 A하고 B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A상하고 무슨 상이 걸려 있어요? A상하고 무슨 상이 걸려 있냐고. C상에 걸려 있잖아요. A상하고 C상. 응? 그래서 A상하고 C상이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CT 전류하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무리 교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하 쪽에 어떻게 걸려 있어요? 그래요. A상이 하나 있고 B상이 있고 C상이 있죠. 자, 그러면 보시면,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는 지금 IA 그랬는데, 자, 이 표시를 한번 볼게요. 그냥 이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B상은 아무것도 없죠. 그림에가. 그 다음에 또 어디가 걸려 있어요? C상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걸려 있어요. B상은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거기 그림 중에서 자, A는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A는, 자, 전류는 다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전류는 다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I 뭐예요? A- 그랬죠? IA-. 응?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하고 이었죠? 이렇게. 그런데 A상의 전류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놈은 이렇게 가고 있죠. 이놈은 I 뭐라고 했어요? A-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놈은 뭐예요? I C에 다시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갈 때는 IA 다시에 플러스 I보다 C에 다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CT는 부하에 여기하고 상하고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일단 CTB하고 BT, 이거를 이 개선을 갖다가 뭐라 한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나온 개선이 무슨 개선이다? 무슨 개선? 가동 개선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가동 개선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 개선에서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개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개선이 있는데 아까 이렇게 표시된 것은 다 무슨 개선이라고 했어요? 지금 가동 개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개선은 무슨 개선이다? 차동 개선이라 한다. 아시겠어요? 무슨 개선? 차동 개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차동 개선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자 보세요. 가동 개선은 어떻게 되세요? 가동 개선은 별비가 어떻게 생겼어요? 별유비가 I2분의 뭐예요? 예? 별유비가 뭐냐고요? I2분의 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값이에요? 전류계 무슨 값? 지시값이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가동개선. 그러면 차동개선은 별유비가 I2분의 I1인데
I1인데 꼭 기억하셔야 돼. 얼마를 더 곱해줘야 한다? 루트 3을 더 곱해줘야 돼요. 계산해보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결선? 자동결선. 이놈은 무슨 결선? 가동결선. 가동결선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만 차동결선은 수학적으로 해보니까 루트 3을 곱해줘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115페이지에 1번은 어떻게 생겼어요? 1번. 용량이 10kB인 단권 변압기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면 역률이 80% 부하에 몇 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그러면 무슨 용량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줘줬어요? 부하에 몇 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무슨 용량을 구하라는 거라고? 응? 무슨 용량을 구하는 거냐고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뭐라고 했어요?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뭐예요? VH에 VH 마이너스 뭐? 이 식이잖아요. 그러면 부하 용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부하 용량. 그러면 부하 용량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여기다 뭐를 곱하면 되냐고요? 부하 용량이니까. 자, 보세요. 요놈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뭐가 돼요? 자기 용량이 되겠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인식을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자기 용량은 부하 용량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러면 여기서 무슨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부하 용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하 용량은 어떻게 생겼어요? 부하 용량은 VH에 마이너스 VL에 VH에 곱하기 뭐예요? 자기 용량이죠. 이 자기 용량이 무슨 용량이에요? 아까 자기 용량이 무슨 용량이라 했냐고? 응? 자기 용량이 무슨 용량이에요? 이게 무슨 용량? 변압기 용량이라니까. 변압기 용량이 얼마나 온 거예요, 지금? 10kB라고 나왔잖아. 이게 변압기 용량이에요,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킬로볼트 암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피상전력이잖아요. 변압기는 뭐로 쓰는 거예요? 피상전력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게 변압기 용량이에요. 응? 그러면 VH가 얼마예요? 3000 얼마예요? 300이죠. 300. 그 다음에 V1이 얼마예요? 3000V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3000. 300 빼기 얼마? 3000에 얼마?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겠죠? 예? 계산식으로 가니까. 그러면 얼마 나온 거예요? 110kB가 나왔구만. 110.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10kB가 나왔죠. 변압기 용량이. 근데 부하는 얼마가 나왔어요? 11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승합이에요, 강합이에요? 승합됐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무슨 전력? 거기에서 부하의 몇 킬로와트죠? 그럼 몇 킬로와트는 무슨 전력이에요? 유전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가 이게 지금 무슨 전력이에요? 피상 전력이잖아. 피상 전력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 역류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류, 세타를. 그러면 곱하기 얼마? 여기를 역류를 곱했어. 그러면 단위가 뭐로 떨어져요? 와트로 떨어져야겠지. 역류를 곱했으니까. 역류를 곱하니까 뭐로 떨어진다? 와트로 떨어진다고요. 와트. 그래서 이 문제를, 이런 문제가 2차 시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 그래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VH에 VH-1이고, 만약에 요놈을 구하라고 하면 요놈을 반대로 뒤집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형 삼성 회로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200 슬러시 5가 뭐예요? 200 슬러시 5가 뭐다? 무슨 비다? 이게 무슨 비다? 이게 CTB라니까. 뭐라고요? CTB라고요, 그냥. CTB. 그러면 어찌라겠어? 1차는 어떻게 한다겠어? 1차는 어떻게 가요? 1차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I1은 무슨 비? CTB 곱하기 뭐? I2죠. 요놈이 얼마예요? 5분의 얼마예요? 5분의 얼마냐고? 100이죠? 곱하기 얼마? 1.5? 2.5예요. 1.5? 그러면 20을 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얼마? 5분의 200이지. 그러면 5분의 200을 해야지. 200. 그러면 몇 암페어? 60암페어. 당연히 1차가 크게 나와야겠죠. 1차가. 잠시 쉬었다.